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감상 관련해서 마지막 수업이 되겠는데요. 어,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유교노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풍제에 대한 기본 원리가 현 시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교노의 서품은 당시 이 7세기 이전에 글씨를 주안점으로 해서 품평을 한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근의 서품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서예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있어서 서예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조금 바라다 봐야 되느냐, 이른바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과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제가 어떤 유교노의 입장이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 서예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한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노가 있었던 위진 남북조 시대는 글씨 그 자체만을 단독으로 논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이후에 와서는 이른바 글씨가 글씨 자체로서 존재도 하지만은 그림과 연결이 되고 해서 이른바 문인화가 발전하면서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씨와 그림이 융합돼 들어가는 시대를 거치거든요. 이른바 문인화가 형성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특히 명나라 말기부터 청대에 이르렀으면은 거기에 전각, 인장이 붙어서 시서화인이 융합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서예라고 할 수 있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또 양상이 좀 다르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서양의 미술과 동양의 미술이 융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요, 쭉 와서 뭐 유교노가 있었던 그 600년대 이전에 그야말로 그 서 자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글씨하고 600년대 이후에 당대 이후에 당대에서 청말까지에 이르는 문인화가 형성되는 시서와인이 연결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또 관점이 또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또 전통 문화가 발전해가는, 융합하는 이런 시기로서 또 한 시기가 될 수 있고 20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섞이면서 이른바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서예는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봐서 이 세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서예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러한 큰 역사적인 흐름의 구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대체로 우리가 서예를 공부하면은 기초 서예가 있죠. 글씨를 쓰는데 바로 막 이렇게 현대 서예나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있어서는 기초 단계인데 기초 서예를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전통 서예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전통 재료를 가지고 전통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는 비교적 기초 단계에 있어서의 글씨를 보는 관점이나 평가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제일 기초입니다. 뭐 붓을 들고 글씨를 쓰지만은 제일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필획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획이 제대로 구사가 되었느냐, 전서, 예서 해서 이 필획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1차적으로 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서에서는 결구라 그러죠. 글자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느냐 하는 것이 또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결구가 낱글자의 결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이 장법이라는 공부를 또 하게 되죠. 장법을 봅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장법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장법에 들어간 다음에는 필목에 대한 붓과 먹에 대한 사용 방법이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회계 굵기, 회계 필획의 속도, 물과 먹의 조화, 뭐 농담,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필묵법이라는 게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이 기초과정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수업하는 기간이 사실 서예는 비교적 상당히 걸립니다. 뭐 서체만 봐도 오체 아닙니까? 오체를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서예 활동의 굉장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죠. 대부분의 취미로 글씨를 쓰는 사람인 경우가 대체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글씨는 막 1차적으로 필획, 결구, 장법, 필묵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구사가 됐느냐를 기준으로 글씨를 감상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는 전통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난 다음에는 조금 약간 더 이 전통서예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복합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통 기초활동에서는 전통 재료와 전통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내용을 보통 법첩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를 하나 더 넘을 때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재료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관점을 달리 하는 거죠. 전통적인 지필목연으로 하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현대적인 소재에다가 글씨를 쓴다든지 또는 단순히 붓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매체로서 글씨를 쓰게 됨으로 해서 기법도 달라지고 재료도 달라지는 비교적 응용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기법의 문제가 조금 현대적인, 과거에는 없었던 현대적인 다양한 요소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하나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서예 세계가 어느 정도 기초가 되고 나면은 이 문인화의 세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예의 유관 분야가 있죠. 말하자면은 그림의 분야가 있는데 기초 그림으로서는 사군자가 있고, 이것이 영역이 확대되면은 문인화로 발전을 합니다. 이른바 회화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인화의 천대 문인화는 인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전각이 또 수용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글씨를 단순히 쓰는 데서 나아가서 각종 여러 가지 소재에다 새기는 서각의 영역까지도 포함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글씨 그 자체만 표현 대상이 되고 감상 대상이 되었는데 이 2단계에 와서는 학습 공부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사군자, 정각, 스각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인 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문학적인 시를 공부를 또 근본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그림이 더해지고 각이 더해집니다. 시서와 각 또는 인입니다. 그래서 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씨를 쓰는 내용인 시도 공부를 하고 서화를 겸하고 인까지 정각까지 겸하고 또는 그 재료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정각과 서각에까지 이어나가는 까지를 공부를 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초와 요 서예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문이나 영역의 수용과 재료를 다양하게 한번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회화와 인장, 정각, 스각까지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은 역시 상당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만 쓰는 사람보다는 그림을 겸한 사람이 조금 더 단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수준이라면 글씨만 잘 쓰는 사람보다는 글씨도 잘 쓰지만 그림까지도 수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전통 소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서 독특한 작품을 창출하는 사람은 조금 달리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요 영역은 취미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취미로 해가지고는 다다르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제3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 20세기 이후에 현대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부과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전통 서예를 다양한 미술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서예를 나아가서 미술을 이해하고 다시 예술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서예가 단순히 독립된 서예가 아니고 다른 문화와 복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융합하는 그런 단계로의 아주 고차원적인 서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글씨를 썼는데 말하자면 현대 서예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바람직한 현대 서예가 수용이 되겠죠. 그리고 말하자면 실용적 서예가 순수 예술에서만 나아가서 현대 산업의 사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른바 일반 생활과 순수 예술이 결합하는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서예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기초 전통 서예고, 이것은 서예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분야가 부분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단계죠. 융합, 시서와인이 연결하는 그런 단계고, 요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퓨전하는 그런 거죠. 아주 가까운 영역과 시서와인이 서로 융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이 바탕이 돼 가지고 다양한 현대 문화적인 요소와 이러한 다양한 분야와 결합을 하면서 이른바 크로스오버하는, 그죠? 크로스오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예술 중에서는 뭐 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나 무용 뭐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와 같은 그런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하거나 글씨를 직업으로 삼아 가는 경우에 대체로 이 1단계를 벗어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2단계를 이렇게 또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서예로서의 이 3단계의 분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소양을 필요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예 범위가 굉장히 학습 범위나 평가 범위가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은 기초 단계에 있는 기준해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이건 또 조금 더 다른 평가를 또 해줘야 되겠죠. 말하자면 좀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가 제일 전 국민이나 전 세계인이 관심이 있는 축구라는 게 있겠죠. 월드컵에 이런 게 있듯이 축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이 서예에 비교한다면 이 가장 기초 축구가 있습니다. 그냥 뭐 말하자면 이 1단계로 동네 축구가 있어요. 동네 축구. 동네 축구는 학교에서 뭐 하는 그런 축구도 될 수 있고, 골목에서 또는 광장에서 하는 축구가 있죠. 이거는 별로 뭐 법도도 없습니다. 그냥 뭐 골대도 없고 심판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옵사이드도 없고 하는 동네 축구, 그냥 재미있게 뛰어다니고 공놀이 하는 그런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동네 축구에서 옵사이드를 보면은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밌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네 축구에서 관심 있는 애들은 뭡니까? 나중에 좀 나아가서 학교에 와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단위마다 전국체전에 나가죠. 이게 좀 1차적인 선수로서 뭐 예를 들면 전국체전 체전에 나가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이때부터는 운동장에서 라인 정확하게 끊어놓고 옵사이드도 있고 심판도 있고 복장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룰이란 게 있죠. 그 룰을 지켜가면서 축구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단계가 아마 이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전국체전에서 뭐 1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로서는 국가대표가 돼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국제적인 시합, 월드컵에 이제 나가는 거죠.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 상태보다는 좀 색다른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2단계 차이만큼 2단계에서 2단계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동네 축구냐, 전국체전이냐, 월드컵이냐, 이 세 단계를 막 이렇게 갈라서 비유를 하건데 뭐 아주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단계가 있듯이 서예를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요것도 자체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습니다. 전통제로 이 글씨를 쓰는데 아주 고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자체에 맞추어서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요 단계에 있어서는 요 단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함으로 해서 그 작품을 보다 그리고 그 작가를 보다 더 수준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수업에서 사실 이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지금 쭉 4년이 되도록 쭉 이렇게 펼쳐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서예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감으로 해서 이해를 함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품 감상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를 제가 이론적으로 하고 부분적인 실기도 기초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작품 감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예라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봐서 이렇게 3단계의 그 차별이 있다. 뭐 말하자면은 서예라는 하나를 또 뭐 다른 비유를 하자면 탑을 쌓는다면 1차적인 기초 밑에 기초를 닦아 놓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뭐 1단계 전통을 공부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습니까? 2단계는 이렇게 집을 짓고, 그죠? 예, 2단계는 또 이런 한 단계 더 높은 집을 지어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 단계, 3단계의 집을 지어서 높이 어느 정도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서예를 보는데 현 시점에서 전통에만 집착해서 그 자체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하나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예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감상의 기초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론적인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실제적인 작품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